안녕하세요. 바이오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발효식품과 미생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는 식품 공전상에 배추 등 채소류를 주 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건강 잡지인 헬스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인도 렌틸콩, 스페인 올리브 오일, 일본 나또, 그리스 요구르트, 한국 김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김치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여 체내 당류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김치 유산균으로 인해 체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장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동물성 유산균의 생존율은 40%를 넘기기 어렵지만 식물성 유산균은 약 90% 이상이 위산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치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겨울철 채소가 부족한 시기에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공급하여 인체 생리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별 김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도 김치는 간이 싱겁고 국물이 많은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김치, 뻥김치, 백김치 등이 있고요. 함경도 김치는 젓갈보다는 오징어, 생태 등 해산물을 넣은 김치가 특성인데요. 대표적으로 함경도 대구 깍두기, 가자미 식혜, 부청 김치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성상 산간지방과 해양지방의 혼합재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물김치, 콩나물김치, 서거리김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김치는 공중에 먹던 김치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추김치, 보쌈김치, 쑥깍두기, 감동전 무김치, 나박김치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치는 모양이 화려하고 재료가 풍성한 김치가 많은데요. 개성 보쌈김치, 시도리김치, 뻥김치 등이 유명합니다. 충청도는 소박하고 담백하며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나박김치, 호박김치, 열무물김치 등이 있고요. 경상도 김치는 맵고 얼얼하여 간이 짠 김치가 특징인데요. 우엉김치, 부추김치, 가지김치, 홍잎쌈김치, 더덕지, 방울김치 등이 있습니다. 전라도 김치는 다양한 젓갈과 고추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주동치미,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어리김치, 파래김치 등이 있고요. 제주도 김치는 양념을 적게 하고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린 김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톡김치, 청각김치, 유채나물김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김치의 원료 종류, 발효 환경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김치 내 발효 유산균의 종류와 분포도가 달라지게 되고 유산균이 달라지면 발효 대사 산물, 당, 아미노산, 유기산, 향기성분 등 유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김치의 맛이 그에 따라 유산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의 자연 발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초기, 적숙기, 과숙기, 산패기로 나누어집니다. 초기는 김치를 처음 담근 때로 발효 준비 단계에 속합니다. 적숙기는 유산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로 유산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김치의 숙성된 맛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을 시기로 적당히 신맛, 톡 쏘는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숙기는 유산균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기로 유산균의 분포가 바뀌고 pH가 낮아지며 젖산 농도가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 과숙기와 산패기로 구분합니다. 이때 김치는 신맛이 강해지고 톡 쏘는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산패기는 유산균 감소, 잡균 번식의 위험성이 있는 시기로 군동내가 나고 연부, 물러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효 단계에 따른 김치 미생물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발효 초기에는 류코노스톡소균이 주 발효균이고요. 발효 후기에는 락토바실러스속균이 주 발효균입니다. 발효 중기에는 와이셀라속균이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류코노스톡균은 발효 산물로 만니톨, 이산화탄소, 젖산 등을 생산하고 김치의 시원한 맛과 톡 쏘는 맛, 신맛에 관여를 합니다. 와이셀라속과 락토바실러스 속은 젖산과 일부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데 김치의 맛 중에 신맛, 일부는 쓴맛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김치의 염도가 높으면 락토바실러스균이 주 발효균 역할을 하고 김치의 염도가 낮으면 류코노스톡소균이 주 발효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치 미생물의 기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주 발효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는 종양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치를 섭취하면 대변 중 젖산균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락토바실러스 속과 류코노스톡 속이 증가할수록 유해 효소로 알려진 베타 글루코노시다제, 베타 글루데로이다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치 발효 중 식중독 미생물의 동태를 보면 에시리카 코리,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 미생물이 발효 2-4일 만에 완전히 사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치 유산균은 헬리코박터균 억제와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의 종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은 식품을 발효시키기 위해 사용한 순수배양 미생물을 말하는데요. 김치 종균은 김치의 품질 향상 및 품질 유지기한 연장, 그리고 품질 균일화 등을 목적으로 만든 미생물을 말합니다. 김치의 발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산균이 주로 종균으로 이용되고 김치 유래 효모도 종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발효유, 치즈 등을 위한 종균이 가정용으로 시판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멸균된 원료에 종균을 첨가하므로 종균의 특성을 그대로 발현하기 쉽지만 김치는 원부 재료를 멸균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효 환경에 따라 미생물 균총이 달라지므로 김치 종균의 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치 종균을 이용하는 목적은 첫째로 원료 및 계절별 유산균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한 발효 패턴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상 발효 유산균에 의한 김치 발효 지연 및
반응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정상 발효 유산균은 포도당으로부터 젖산말을 생성하는 균이기 때문에 젖산의 생성량이 많습니다. 반면 이상 발효 유산균은 정상 발효 유산균에 비해 산의 생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치의 산화 시간을 좀 더 늦출 수 있어서 김치 유통기한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성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상큼한 맛과 풍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상 발효 젖산균을 초기에 투입하게 되면 다량의 유기산을 생성하는 정상 발효 유산균을 증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의 생성을 감소시켜 김치의 맛을 좀 더 안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종균의 이용 목적 세 번째로 우점 증식에 따른 품질을 균일화하는 데 있습니다. 김치의 발효 및 유통 환경에 따라 김치 내 미생물 군집은 천이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김치의 맛과 향기는 달라지고 품질은 일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김치 제조 시 첨가된 종균이 김치 내 미생물 환경을 빨리 장악하고 우점으로 유지하게 되면 미생물 천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 김치의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균 물질을 생성하는 유산균을 종균으로 사용 시 김치의 식중독균 및 식품 유해 세균에 대한 생육을 억제하여 김치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효식품과 전통 발효식품과 미생물, 다음은 고추장입니다. 식품 공전상의 고추장은 두류 또는 곡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 식염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 식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고추장은 크게 재래식 고추장과 계량식 고추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래식 고추장은 메주를 찹쌀풀에 쑤어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은 후에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계량식은 주로 밀가루를 이용하여 메주 대신에 황복균을 배양한 누룩곰팡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추장의 종류에는 찹쌀고추장, 보리고추장, 수수고추장, 팥고추장, 무거리고추장, 약고추장, 고구마고추장, 호박고추장, 떡메주고추장, 대추 찹쌀고추장 등이 있고요. 보리고추장은 보리쌀을 가루 내어 쪄서 방에서 띄운 것에 고춧가루, 메주가루를 섞어 소금으로 간하여 담그며 엿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쌈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고추장은 전주에서 주로 담그며 엿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추장에 물엿과 흑설탕, 끓인 엿물을 더 집어넣어 윤기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육회를 찍어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먹습니다. 고추장은 고지혈증의 원인인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캡사이신 성분이 많아 지방 조직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지방 축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추장은 지용성 비타민 A가 많아 시력 증진 및 점막,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추장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 항산화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성된 고추장의 우정균은 대부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등이 있습니다. 전통 고추장은 계량식 고추장보다 미생물의 분포가 훨씬 풍부하지만 유동적인 외부 환경으로 인해 품질을 균일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고추장 스타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은데요. 고추장 종균으로는 주로 바실러스 서보틸리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아스퍼질러스 오리자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된장이 있습니다. 식품공정상 된장의 정의는 한식된장은 한식 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하고요. 일반 된장은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기 대두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 또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전통식 된장은 메주를 소금물에 침지한 후 일정 기간 숙성한 후에 고용으로 남은 메주를 분리하고 액은 간장으로 만듭니다. 분리한 메주 덩어리를 갈아 삶은 밥이나 보리를 첨가한 후 추가 숙성하여 만듭니다. 계량식 된장은 전통 메주를 사용하지 않고 삶은 콩에 밀가루를 섞은 후 코지, 종균이라고 하죠. 코지를 넣어 1, 2주 만에 급하게 발효시켜 만든 된장을 말합니다. 계량식 된장에는 간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된장의 종류로는 막된장, 토장, 막장, 담북장, 집장, 생황장, 청태장, 팥장, 청국장, 집장, 두부장, 지레장, 비지장, 무장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부장은 사찰에서 많이 만들어 먹던 장으로 뚜부장이라고도 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두부를 으깨어 소금 간을 세게 하여 항아리에 넣어 두었다가 참깨 보시기, 참기름, 고춧가루를 양념하여 배자루에 담아 다시 한번 묻어둔 후에 약 한 달 후 노란빛이 나면 그때 먹습니다. 청태장은 마르지 않은 생콩을 시루에 삶고 쪄서 떡 모양으로 만들어 콩잎을 덮어서 띄우는 장을 말하는데요. 콩잎을 덮은 이유는 균주가 붙어서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된장에 함유된 키토올리고당은 항암, 항균 작용으로 폐암 억제,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 함량과 아미노산 구성도 좋아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된장은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콩의 아이소플라본은 항산화, 고일다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된장은 장류 중에 아이소플라본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장류입니다. 된장의 아이소플라본은 소화 흡수에 더 용이한 상태인 가소분해된 이글리콘 형태로 존재합니다. 숙성된 된장의 우정균은 바실러스 서보틸리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 바실러스 아밀로이퀴페시어스 등이 있습니다. 계량식 된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코지는 콩을 삶은 후 아스퍼길러스 소자, 아스퍼길러스 오리자에를 0.5% 가하여 띄웁니다. 청국장의 경우에는 콩을 물에 담가서 삶은 다음 바실러스 서보틸리스나 바실러스 나토 종균을 넣어 40에서 50도에서 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통 발효식품 중 식초인데요. 식초는 식품 공정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유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이의 곡물을 당화핵,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 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합니다.
합성 식초는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 아세틸렌 등을 원료로 합성 초산을 만든 후 희석하여 조미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생산한 식초를 말하고요. 발효식초는 주정식초와 천정식초로 나뉘는데, 주정식초는 주정에 전분질 원료를 첨가한 후 초상균에 의한 초산 발효를 통하여 생산하는 식초를 말합니다. 천연식초는 전분질 원료에 누룩을 혼합하여 알코올 발효와 초상균에 의한 초산 발효를 통하여 생산하는 식초로 주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식초가 주정 발효 식초인데요. 전분질 원료로 시중 식초에서는 발효 영양분이라고 표기합니다. 발효 영양분, 이 전분질 원료를 투입하여 강제적으로 초산 발효를 진행시키는 것이지요. 주정 발효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변색되지 않기 때문에 무색 투명한 식초로 나오게 되는데, 이를 화이트 식초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현미식초, 사과식초 등 거의 모든 시중 식초가 이러한 무색 투명한 화이트 식초에 현미 액기스, 사과 액기스 등을 5에서 10% 정도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초의 제조 공정을 간단히 말하면, 곡물 또는 과일의 풍부한 포도당을 당화시켜 알코올 발효 과정을 거쳐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술을 아세트산 발효시켜 식초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크게 곡류를 사용하는 제조 공정과 과일을 사용하는 제조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분질 원료 사용 시, 곡류 사용 시에는 누룩 등을 이용하여 당화시킨 후 효모로 알코올 발효를 유도하여 알코올을 만들고 초상균의 작용으로 식초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류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 때는 누룩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술의 농도가 10%를 넘기면 초상균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식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일 사용 시에는 과일에 이미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화 과정 없이 바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초상균의 작용으로 식초가 생산되게 되지요. 초산 발효는 산화 과정이므로 충분한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초산 발효를 할 때는 많은 공기를 발효 탱크에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전통 식초 발효에는 공기를 불어 넣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둥이가 넓은 용기를 사용하고 표면적을 넓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을 확대해야 합니다. 발효가 끝난 식초는 초산의 자극시로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며 숙성되는 동안 초산의 내용물과 에틸 아세테이트 등 방향 물질이 생성되면서 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분해되었던 단백질이나 펙틴, 전분 등 미용해 물질이 침전되면서 맑게 되게 됩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라는 초산입니다. 분자 구조가 간단한 유기산의 일종이고 강한 신맛을 냅니다. 음식을 산성으로 만들어 기호성을 높이거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 식품의 보존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효가 끝난 식초에는 초산 외에 푸마르산, 젖산, 호박산, 사과산, 글루콘산 등의 유기산과 포도당 등 잔류당, 글루타믹 액시 등 아미노산, 그 외에 휘발성 향기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기름의 유착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과식 식초에는 페놀성 화합물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초와 관련된 미생물로는 관여 초상균에는
아섹토박도 슈첸 바지, 아섹토박도 아세티, 아섹토박터 비니아세티가 있고요. 아섹토박터 파스테리아 오누스 등도 관여를 합니다. 특히 발효 중 섬유즙막을 형성하는 아섹토박도 옥시단스, 아섹토박도 서브옥시단스는 식초 발효에 적절치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을 식초로 생산할 때는 동화 과정이 필요 없어 상관없지만 곡류를 이용하여 식초로 만들 때는 당화 과정이 필요해서 누룩 스타터가 필요합니다. 누룩 관여 젖산균에는 류코노스톡, 메신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사케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